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오늘 또 추워졌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춥더라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뭐 우리는 어차피 뭐 지구라는 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문명이 발달하면서 환경 파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북극에 있는 빙하도 많이 녹고 북극곰들도 못 살겠고, 사실은 뭐 먹고 살자고 다 뭐 이렇게 강의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하는 건데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 요즘에 좀 많이 좋지는 않잖아요. 동남아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말씀 드린 거는 강의 전에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은 제가 어렸을 때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웠던 사만사온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예. 결론 문명이 발달해서 이렇게 된 건데, 추운 걸 싫어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워도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니 무슨 그 북극 어디야 뭐 캐나다 같은 데서 극지역에서 그 탐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북극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그런 데서 입어야 되는 아주 더운 오리털 특수 파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캐나다 모모 구스 이런 거. 그 우리나라에서 입을 일이 없어요, 사실상. 그게 원래 특수 제작한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입는 게 아니고 그 극한의 지역에서 뭐 사는 분들이나 뭐 이런 건데, 또 희한하게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뭐 고급 패딩 뭐 N페이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생각보다 많이 유행하고 있지는 않는데 한국에서는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더 추워진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오늘 이제 오프라인도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참석을 안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춥든 안 춥든 간에 돈은 벌어야 됩니다. 저는 저의 모토가 아무리 추워도 지갑이 빵빵하면 뜨끈뜨끈합니다. 예? 근데 아무리 따뜻해도 뭐 지갑이 텅 비면 항상 추워요. 오늘처럼 아무리 추워도 제 지갑은 약간의 뜨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걸 채우기 위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자, 일단 4주차 강의 중에 3주차입니다. 뭐 경매를 뭐 4주 동안 해가지고 오전에 제가 3시간을 하잖아요. 총 12시간 내에 무슨 경매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입찰하는 건 힘들지만, 이제 3주차가 됐기 때문에 일단 2주 동안 했던 걸 정리를 해드리고 나머지 2주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건지, 사실 뭐 일반인들이 입찰 참여하는 데 있어서 6주가 됐든 8주가 됐든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지만 뭐 업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 하면 중요하지 않지만 4주가 좀 짧을 수는 있지만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또 지갑이 따뜻해짐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태껏 2주 동안 했던 거를 아주 짤막하게 하고요. 저번에 했던 거 말소기준관리 오늘 첫 시간에 끝하고 또 다음 진도 나가기 전에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죠. 예. 자, 우리가 말하는 경매, 처음에 시작되는 시발점, 경매 신청에서 시작이 되죠. 경매 신청. 결론은 뭐 은행이든 개인이든 채권 권한에 의해서 뭐 임의와 강제가 있는데 그런 권한에 의해서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얘기를 하죠. 신청에 무리가 없으면은 오케이. 뭐 1년의 과정은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전 강의 보시면 되고, 1년의 과정이 거치면은 우리는 법원에서 공시한 준비물이죠. 뭐 여기에는 뭐 매각 물권 명세서에 기재된 1년의 사항, 감정평가, 뭐 현황 조사, 집행관이 나가서 했던 과정 등등을
준비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결론은 매각, 소위 말하는 입찰일이죠. 입찰일 날 입찰을 합니다. 매각일자죠. 이 준비 과정 전에는 법원에서 공시한 자료와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각종 공적 장부를 샘플링하고 차압을 하고요. 공적 장부,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임장 활동. 임장 활동에는 현장 조사의 일환을 임장 활동이라고 하는데, 탁상에서 할 수 있는 공적 장부 열람과 공시된 거, 그 다음에 제가 또 필요해서 봐야 될 거, 그 다음에 임장은 현장 나가서 물건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하는 거죠. 공적 장부에 명시되어 있는 거와 현장에서 보는 물건과 상이한지, 물건은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겠죠.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권리가 일치하는지, 거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적 장부를 보고 우리가 하는 게 소위 말하는 권리 분석을 하죠. 예. 임장 활동 내에는 권리 분석 이외에 현장 조사, 시세, 돈이 가장 중요하죠. 예. 이런 과정이 끝나면 소위 말하는 경매법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각 동네마다 다 있어요. 아시겠지만 동부지방, 동서남북부 지방법원, 중앙지원 이렇게 있고 천안지원, 성남지원, 수원지원 등등이 있겠죠. 거기서 매각 일자를 미리 알고 시간을 알고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준비 과정이죠. 법원에서 하는 준비와 입찰자의 준비 과정, 그리고 여기서 낙찰 여부가 가려지는 거죠. 낙찰이 된 사람은 최고가 매수인이라 하고 2등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여기서부터는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죠. 기다리는 과정. 법에서 이제 또 관여를 합니다. 이제 낙찰이 됐으니까 법원에서 허가 결정을 할 것이고, 허가 결정에 대한 확정을 할 것이고, 기간도 있죠. 확정 기간 전에 항고라는 절차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다 끝나서 문제가 없으면 잔금을 내라고 낙찰자에게 얘기를 하죠. 대금 납부 기일을 통지를 하고 잔금을 내고 나면 이 돈을 갖고 배당표 작성을 합니다. 배당표 작성을 하고 배당 기일을 잡아주고 배당 기일날 배당을 실시하고, 물론 배당 당일날 배당 의의소도 있고 청구 의의소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배당이 다 끝나고 나면 종료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안에는 배당 요구 종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계산서를 추가로 내는 시점도 있는데, 요거는 저번 강의 2주에 걸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 강의를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1주의 하이라이트였죠. 그 다음에 이제 2주 차에는 우리가 뭘 했냐면은, 일단 왜 쓸데없이 저번에 했던 1, 2주차를 다시 얘기하느냐, 그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왜? 경매 절차 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4주 동안. 그러면은 경매 준비 과정은 법에서 하는 거지만은 입찰은 우리가 하고, 나중에 낙찰 받고 나서 잔금 내고 나서 인도명령도 할 것이고, 인도명령이 인용되는데도 안 나가면 명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는 뭐냐면 뭐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고 이 권리 분석, 현장 조사하는 노하우 이런 건 아직 명시가 안 돼 있고 권리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을 하려면은 선순위 잠시만요. 선순위 그 다음에 후순위 중간에 중심을 잡아주는 말소기준 권리. 그래서 인수인지 소멸인지 이건 뭐 단순한 예로 말씀드리는 건데 탁상에서 권리 분석할 때 말소기준 권리를 잡고 인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장 조사를 가서 확실한지 안 한지 일치 여부를 또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한 거는 말소기준 권리 탁상에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매각물권 명세서와 뭐 때로는 뭐 직접 등기부등본을 봐서 순위를 따져서 확실히 인수인지 소멸인지 요거를 따지는 과정까지 저번 주에 했고 요게 아직 권리 분석 파트가 마무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요번 주에는 권리 분석 파트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장부를 받고 권리 분석이 마스터가 됐으면 현장 나가서 조사해야 되는 요령 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단순 권리 분석 말고 현장 가서 또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요. 들고 가서. 내가 머릿속에 다 담아둘 수 없으니까 권리 분석이 끝났다. 그러면 현장 가서 우리가 물건을 보고 판단하는 과정까지 이번 주에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 차에는 뭐를 할 것이냐.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잔금을 내고 나서 낙찰자가 잔금을 내고 나서 잔금과 동시에 뭐 인도 명령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신청을 하죠.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하죠. 잔금 내고 6개월 안에 신청을 하는데 6개월이 지나서 뭐 인용이 안 된다거나 기한을 넘겼을 때 안에 계신 뭐 임차인이라 관련 점유자를 상대로 뭐 명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예. 이 부분이 뭐 명도의 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경매는 꽃이 없어요. 사람의 관점이 틀린 게 명도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경매에서 어려우신 분은 꽃이라고 느낄 수가 있고 애초에 권리 분석과 현장 가서의 또 노하우가 없는 분들이 어려워서 요게 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아예 다른 분들 이거를 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경매는 대출 싸움이다. 아우 명도고 나발이고 뭐 돈이 있어야지. 예. 자금이 맞춰져야지 그 비용을 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 뭐 명도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유치권 해결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맹지를 낙찰받았을 때 뭐 주위에 맹지를 그 길을 통과하는 다른 도로 사유 그 소유주한테 협상을 할 수 있는 거 모든 일련의 과정이 돈이다. 예. 그래서 사실 뭐 경매는 이 절차법이면서도 한순간 한순간이 쉬운 게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게 우선 기본이 돼야 돼서 권리 분석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다가 많은 뭐 시간을 할애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인수냐 소멸이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수 있는 기준만 빨리 잡으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오해하시는 민 소장님 강의 듣다 보면은 이제 책에 활자로 나와 있지만 이게 그 사설 경매 정보지 사설이라고 그러지만 민간에서 하는 경매 정보지에 있는 거를 가지고 실전에 있는 거를 여태까지 보셨잖아요. 사례를 많이 보시다 보면 이렇게 탁상에서 강의 듣고 권리 분석하는 거 보는 게 매칭이 안 되지만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이 경매 물건을 정보지를 보고 봤을 때는 대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겨요. 근데 아예 생자들은 이 사설 경매 정보지라든가 하다못해 그게 아닌 뭐 대법원에서 공시하는 공적인 정보를 봐도 대입이 안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항상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몰라도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물건을 통해서 대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할 때 자금, 돈이죠. 자금, 권리 분석, 명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차후에 뭐 경매 받은 물건을 잘 안 보이네요. 뭐 매각을 한다던가 뭐 임대를 놔서 임대 수익을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때로는 자기가 직접 쓴다던가 직접 사용한다던가 여러 가지 뭐 사용법이 있겠죠. 이 중에는 뭐 양도소득세 때문에 뭐 장기로 갖고 있다가 파시는 분도 있고 단기로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제 뭐 장단기에 따라서는 또 세금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양도세 중요하죠. 그럼 양도세에서 필요 경비로 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도 또 알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잔금 낼 때 이제 취득세가 들어가잖아요. 취득세는 몇 프로가 되는지, 취득세 이외에 뭐 법무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부가적인 거는 그때그때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경매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단순한 절차법의 뭐 세부적인 거 말고 사실은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 결론은 뭐 이거죠. 돈인데 얼마를 투자해서 투자 금액 대비해 가지고 뭐 인풋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인풋에서 아웃풋이 얼마 나오느냐. 예. 내가 얼마를 돈을 들여서 얼마가 빠져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은 이런 강론적인 것보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이 물건 받아서 얼마에 팔아서 내가 어떤 용도로 쓰든 얼마에 팔 건지를 따지는 게 사실은 가장 커요. 실무에서. 사실 그거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보면 저런 강론적인 거는 하다 보면은 당연히 알게 되지만 이 부동산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은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당구계에서 별내까지 4호선이 개통이 됐는데 그게 내가 그 경매 물건을 찾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세종시 개발을 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이제 국가 기관, 중앙 행정기관에 있는 게 언제 넘어오는지 세종시로. 그러면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항상 출퇴근을 할 수 없으니까 주말 부부를 하더라도 집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현재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영기군에 있는 아파트 가격 아파트는 거의 없지만 땅 가격이나 상가 가격은 얼마인지 그러면은 경매 물건이 없으면 차라리 급매라도 사는 게 나은지 그런 거는 사실 부동산 경매를 하면은 이런 강론적인 경우도 하다 보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관심이 일단 있어야 돼요. 관심. 그러면 오늘은 요거랑 저거를 마스터합니다.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동산뿐만 아니고 재테크에 관련된 공부는 돈 벌 사람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하셔야 돼요. 예. 경매 입찰 들어갈 때만 그냥 물건 보시고 이거 유찰이 많이 됐으니까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이 지역에 대한 바운더리에 대해서 무슨 효과 이거 개발 호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미래 가치를 보면은 경매를 참여하기 전에 그 경매 물건을 볼 때 딴 분보다는 좀 낙찰 후에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겠죠.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번에 권리분석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풀어봤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뭐 있습니까? 말소 기준 권리. 자,
말소 기준 권리는 정식 용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최선 순위, 소멸 기준 권리 또는 뭐 등기라고 하죠. 예. 근데 이걸 뭐 소위 말해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예. 사실은 말소 기준이라는 말보다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최선 순위 1등. 1등을 포함한 소멸 기준 권리. 1등 밑으로 소멸된다는 얘기죠. 예. 접수 순위나 순위, 등기부등본 보면 순위 순서와 접수 순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최선 순위. 그거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는 뭐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암기하시라고 그랬는데 근저합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전세건은 언제만 된다고 말씀드렸죠? 세모 경매 개시 기입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인데 담보 가등기 세모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보게 되면 대부분 뭐 근저당일 거예요. 예. 아니면은 뭐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이런 거 이렇게 되는데